모든 싸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도 싸우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려 합니다. 이유 없이 트집을 잡고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려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고민합니다. 맞서야 하나, 참아야 하나.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어느 쪽도 아닌 세 번째 길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세 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왜 품격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시비의 대상이 되는지 그 심리적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반응하지 않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전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면서도 존엄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영상은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착해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의를 이해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에너지의 주도권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평온을 누가 지배하는가? 그 주도권을 되찾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12권은 사람의 내면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불안을 덮기 위해 소음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적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 열등감, 공허함을 직면하지 못할 때 그것을 외부로 돌리는 겁니다. 문제를 만들고 사람을 건드리고 반응을 끌어냅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명확합니다. 자기 확신이 없습니다. 내면의 중심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평온을 견디지 못합니다. 평온한 순간이 오면 그 안에서 자신의 빈 공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극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켜야 그 빈 공간이 가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시비는 성격이 아니라 불안 관리 방식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품격 있는 사람이 타깃이 될까요? 여기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비는 약자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부로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향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예의가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합니다. 관계를 함부로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정 접근 가능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반응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관계를 지켜야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 감정을 풀어도 안전해. 당신의 품격이 역설적으로 안전지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비는 상대를 깎아내리기보다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행위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 앞에서 시비를 걸고 반응을 끌어낸다는 것은 자신도 그 사람과 같은 선에 있다는 착각을 만듭니다. 나도 너를 흔들 수 있어. 나도 너와 대등해. 그런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작가 김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남의 인생에 굳이 참견해서 비난하고 멋대로 판단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을 정말 잘 아는 사이였다면 당신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맥락을, 당신의 이유를, 당신의 과정을 알았을 테니까요. 결국 당신을 향한 비난과 평가는 무지에서 나온 소음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졌나? 무시당한 건가? 말려든 건가?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싸움의 정의 자체를 바꿉니다. 이들의 승리 기준은 이렇습니다.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는가? 하루의 에너지가 보존되었는가? 나의 중심이 유지되었는가? 하버드 대학의 정서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소모는 물리적 에너지 소비보다 회복이 더딥니다. 10분간의 감정 싸움은 2시간의 집중력을 앗아갑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반응하지 않는 건 패배가 아니라 선별적 참여입니다.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거기 서서 30분을 논쟁한다면 그 30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그 30분 동안 흔들린 마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도권은 처음 소리를 지른 사람에게 넘어간 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인연은 더욱 중요합니다. 멈추어 서서 들을 가치가 없는 말에 시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스쳐가게 내버려 두고 나와 맞지 않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품격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4가지 내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소유권 분리입니다. 이 감정은 저 사람의 것이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겁니다. 상대의 불안과 나의 자존감을 같은 바구니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무의식적 공범자가 된다고. 감정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순간 당신은 그 싸움에서 이미 벗어난 겁니다. 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뱉는 비교, 평가, 단정, 비난. 이런 언어들은 굳이 경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두 번째, 말의 밀도를 줄이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짧고 건조한 문장만 사용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품격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행동 심리학에 속어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더 이상 보상을 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이 원하는 보상은 당신의 감정 반응입니다. 길게 설명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것을 주지 않으면 그 행동은 의미를 잃습니다. 세 번째, 감정 보상을 차단하는 겁니다. 시비는 반응으로 유지됩니다. 당신의 표정, 감정, 말싸움, 이 모든 것이 상대에게는 보상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 행동은 자연 소멸됩니다. 표정을 평온하게 유지하세요. 목소리 톤을 낮추세요. 감정의 파도를 타지 마세요.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에너지, 경제학입니다. 내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하는 겁니다. 네 번째, 거리 조정은 조용히 하는 겁니다. 선을 긋지 않습니다. 선언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여, 빈도만 줄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에너지, 운용, 능력입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거리 조정은 상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 평온을 지키기 위한 건축 행위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품격은 누군가를 눌러 이기는 힘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에 올라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오래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과 단둘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너지의 주도권은 언제나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은 타인의 불안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결정합니다.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짧고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싸움에 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여정에 이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중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